3차 조선 교육령 볼게요. 1938년에 일어났고요. 이 시기 즈음은 민족 말살기죠. 우리 조선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는 시기예요. 자, 조선 교육령 연도암기부터 보면 1차는 11년, 2차는 22년, 3차는 38년, 4차는 43년이에요. 이 연도를 외우기 위해서 섰다라는 도박이 있어요. 카드 2장까지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는 건데 2장 받은 카드가 같은 숫자면 좋은 거예요. 그걸 땡이라고 해요. 그래서 땡 잡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딱 카드 2장 받았는데 숫자가 1, 1이야. 그럼 1땡이에요. 두 개가 다 2, 2야. 그럼 2땡이에요. 숫자가 높을수록 좋아요. 9, 9면 9땡, 10, 10이면 10땡, 혹은 장땡이라고 해요. 근데 이 10땡이 가장 높은 거예요. 땡 같은 숫자 중에서도 숫자가 높으면 좋으니까. 근데 10땡보다 더 좋은 게 바로 38광땡이에요. 섰다에서는 38광땡이 최고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섰다에 대한 조선 교육용의 연도암기를 요걸 이용해서 한다면은, 만약에 섰다 패, 누군가의 패를 내가 살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땡, 1은 1땡이란 얘기죠. 1땡, 2땡보다는 38광땡을 사삼. 네가 만약에 돈 주고 누군가의 패를 살려면은 1땡, 2땡보다는 38광땡 사삼. 그래서 1땡 11년, 22년 그거보다는 38광땡을 사삼. 4차는 43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 3차 조선 교육령으로 돌아가서, 이 3차 조선 교육령의 목적은 황국 신민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서 일본화, 황국 신민화, 황국이 황제의 국가, 일본이죠. 일본의 신민으로 만든 거예요. 조선 사람을. 그러기 위해서 한일 간의 교육체제를 일원화하고요. 이 37년에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이 있어요. 이것도 황국 신민화 정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내선 일체를 강조합니다. 내가 일본이에요. 선이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걸 강조하면서 조선의 민족성을 없애고 일본화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언어를 망가뜨려야겠죠. 그래서 이 2차까지는 원래 조선어가 필수였거든요. 한국어가. 근데 3차에서부터는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바꿔요. 이 선택 과목이라는 얘기를 수의 과목이라고 그래요. 의가 뜻이잖아요. 뜻에 따른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뜻이 있으면은 그러면 수업을 들어라. 이런 걸 수의 과목이라고 그래요. 원하면 들어라. 필수 과목은 뭐예요? 네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필수는. 그래서 2차 때까지는 조선 사람이니까 당연히 조선어 과목이 필수였어요. 근데 3차부터는 민족 말살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민족 말살을 위해서 황국 신민화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랬다가 4차 때가 되면 아예 한국어 교육을 아예 금지시켜요. 3차 때는 조선어 교육을 수의 과목으로, 선택 과목으로 만들고 4차 때는 한국어 교육을 아예 금지시키더라. 그리고 학교 명칭을 바꾸는데 보통 학교를 소학교, 심상소학교로 바꾸고요.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로 계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글자 수를 좀 줄이잖아요.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그냥 고등여학교, 보통학교를 소학교. 글자 수를 좀 줄이는 이걸 이제 일본식 표현, 일본식 한자어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자를 사용해서 글자 수를 줄이는 게 이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한국어, 조선어 과목을 어떻게 했어요? 선택 과목으로 바꿨죠. 이러면서 조선어를 조금씩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언어를 먼저 없앴잖아요. 그러면서 학교의 명칭도 우리 언어인 보통학교를 소학교,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 이런 식으로 조선어를 조금씩 흠집내는 과정의 일환으로 일본식 표기를 사용하더라. 왜? 3차는 민족 말살 정치기로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3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1941년에는 3차 조선 교육령 일부를 개정을 해서 국민학교령을 공포를 합니다. 보통학교를 소학교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꿔요. 이 국민학교가 무슨 얘기냐면은 황국신민학교란 얘기예요. 국민학교가 황국신민에서 국과 민을 따서 국민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황국신민화 정책이잖아요. 황제의 국가, 일본의 새로운 민족으로 조선인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학교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꿉니다. 41년에. 이것도 3차 교육과정 중에 일부예요. 4차 조선 교육령은 1943년에 있고요. 이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요. 이 이후로 일본의 모든 관심은 그냥 전쟁이에요. 오로지 전쟁. 그래서 이 4차 조선 교육령의 목적은 학생을
전쟁터로 끌고 가기 위한 목적으로 4차 조선 교육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3차 때는 우리 민족 말살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새로운 신민, 황국의 신민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면 4차 때는 오직 그냥 전쟁터로 학생 끌고 가는 거, 이게 목적인 거예요. 4차 조선 교육령은. 그래서 군부에 의해서 교육을 통제를 하고요. 군사교육을 강화합니다. 이거 오로지 군대, 전쟁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학도병으로 징병을 하고요. 학생을 노동력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학도 지원병제, 학생을 군인으로 만드는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는 게 바로 4차 조선교육령 1943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4차 때는 한국어 교육이 폐지된다고 그랬죠. 1, 2차 때는 조선어 교육이 필수였어요. 3차 때부터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 그러더니 4차 때는 한국어 교육을 아예 폐지시키는 거예요. 학생을 전쟁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걔들의 목적은 오로지 전쟁에 애들 데리고 가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학생들이 자기가 일본인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일본 전쟁에 뛰어들 지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학생들을 자기가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어를 아예 쓰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일본어만 써야지 난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한국어 교육을 아예 폐지를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서 1, 2차 때는 한국어 필수, 그랬다 3차 때는 선택 과목으로, 그러더니 4차 때는 아예 한국어 교육을 폐지시키더라. 생각하시고, 자, 중학교와 고등여학교 수업 연한은 6년에서 4년으로 단축을 시킵니다. 보통 학교는 초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애들이 가는 거죠. 중학교는 그나마 좀 신체 건강한, 좀 팔팔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여학교,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군대 데려가기가 쉽죠. 근데 6년 동안 공부하고 있으면은 군대 데려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아닌 그 다음 중학교와 고등여학교, 얘네들은 좀 어느 정도 덩치가 자란 애들이니까 얘네들의 교육 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서 얘네들을 빨리 군대 데려가야 되는데 6년 동안 공부해가지고는 군대 못 데려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6년에서 4년으로 중학교와 고등여학교만 단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령 1, 2, 3, 4차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연도함기는 11년, 22년, 38년, 44년이죠. 그래서 섰다 표현을 써서 1땡, 2땡보다는 38광땡을 43, 1땡, 2땡보다는 38을 43, 누군가의 패를 산다면은 1땡, 2땡보다는 38광땡 43, 이렇게 해서 11년, 22년, 38년, 43년 이렇게 외우시고요. 1차는 무단통치기죠. 11년이니까. 그래서 무단통치기고, 이때 교육기간은 보통학교 4년으로 단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학교, 그 다음 중학교에 해당하는 고등보통학교 다 4년으로 줄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무단통치기는 칼로 찍어 누르는 식이니까 죽어 해서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 4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고, 조선어 교육에 있어서는 처음에 1차 교육령 때는 조선어는 당연히 필수로 하고, 대신에 일본어 보급에 중점을 두면서 일본어 수업 시간을 조선어보다 더 많이 늘렸다. 이런 특징이 있고, 1910년대는 어떻게 했어요?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막 사립학교 규칙 개정하고 서당 규칙하고 요런 거를 통해서 사립학교와 서당을 탄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334 요 시스템으로 제가 암기법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차 교육령은 이 문화통치 때죠. 그러니까 좀 완화적인 제스처였어요. 그러면서 교육 기간을 다시 늘려주는 거예요. 보통학교는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5년으로. 2차 때는 좀 완화적인 제스처라 연도를 다시 늘려주더라. 그리고 조선어는 당연히 2차 때 필수였고요. 더 나아가서 대학 교육도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밀립대학을 뭐하러 만들어?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만드는 게 20년대더라. 그리고 일본은 10년대는 사립학교랑 서당 막 탄압을 했죠. 근데 20년대는 완화적 제스처를 취할 때이기 때문에 막 탄압을 할 수가 없어, 사립학교를. 근데 애들이 사립학교 가는 걸 막아야 돼. 어떻게 할까요? 공립학교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에 20년대 초반에는 3면 1교제, 3개의 면마다 1개의 학교, 그랬다 20년대 후반에는 1면 1교제, 1개의 면마다 1개의 학교, 공립학교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사립학교나 서당 대신에 공립학교로 학생들을 유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차는 민족 말살기죠. 38년이니까. 그래서 황국신문, 황제국가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기간,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라고 일본식 한자어로 바꾸는 거죠. 고등보통학교도 중학교라고 일본식 표현으로 바꾸면서 점점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도 그 전까지는 조선어가 필수였는데 3차 때부터는 조선어를 선택과목, 수의과목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41년에는 이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더라. 왜? 국민학교는
황국신민학교란 얘기죠. 그래서 원래 민족 말살기의 목적은 황국신민, 황제국가의 새로운 백성, 이 조선인을 황제국가, 일본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소학교를 황국신민의 줄임말인 국민학교로 명칭을 바꿨고요. 43년은 오로지 태평양 전쟁 이후 전쟁에 학생을 동원하는 게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학생을 군대 동원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러면서 고등학교와 고등여학교,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애들, 초등학교는 너무 어리니까 군대 들어가기 힘들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군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6년 동안 학교 다니고 있으면 군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6년이었던 거를 4년으로 단축시킨 이유는 어느 정도 큰 애들은 빨리 군대 들어가기 위해서 6년인 걸 4년으로 단축시켰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조선어 교육에 있어서는 4차가 되면은 조선어 교육을 아예 금지시키죠. 그리고 특징, 4차의 특징은 학도병, 징병, 학생들을 노동력을 수탈하든지 아니면 군인으로 끌고 가든지 이런 식으로 오로지 전시에 동원하는 게 4차 교육령의 최고의 목적이었다. 초등학교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을미개혁 때 소학교가 만들어지죠. 이때는 6년이었어요. 1895년. 그랬다가 통감부 시대, 통감 정치를 하면서 1906년에는 보통학교로,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칭을 하고 교육 기간을 4년으로 단축을 시킵니다. 통감부 때. 일본 애들이 있긴 불어넣으면서 4년으로 단축을 하고요. 1차 조선 교육령 때는 보통학교 하면서 연한을 4년으로. 그래서 통감부랑은 같아요. 그래서 1차 교육령 4년, 어떻게 였죠? 4년. 죽어. 1차는 무단 통치기니까 칼로 찍어 누르면서 죽어 해서 4년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다 4년이고요. 2차 조선교육령은 22년이에요. 이때는 완화적인 제스처. 그러면서 교육기간을 보통학교는 6년, 고등보통학교는 5년으로 이렇게 늘려주더라. 그리고 3차 조선교육령은 민족 말살 정치기였죠.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학교라고 하던 거를 일본식 표현인 심상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이렇게 일본식 표현으로 바꾸더라. 그리고 41년에는 이 심상소학교를 국민학교라고 완전 대놓고, 국민이 뭐예요? 황국신민, 황국신민의 학교다. 이렇게 대놓고 황국신민의 목적을 위해서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국민학교라고 41년에 바꾸더라. 그러던 이 국민학교가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명칭이잖아요. 황국신민의 학교, 그러니까 일제 잔재니까. 그래서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초등학교로 개칭이 되더라.